자, 오늘 얘기 좋아하실 분도 있고 굉장히 불편해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불편하다고 안 하면 똑같은 일 또 반복됩니다. 오늘 주제는 간단합니다. 부동산 정책. 그리고 늘 따라붙는 말이 있죠. 의도는 좋았다. 저는 이 말부터 조금 이상하다고 봅니다. 정책은요,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 겁니다. 의도는 좋았다. 참 편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되거든요. 집값이 올랐습니다. 전세도 올랐습니다.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서민을 위한 정책이었다. 투기를 잡기 위한 정책이었다. 자, 잠깐만요.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결과까지 선해지는 건 아닙니다. 국가는요, 좋은 마음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최악의 결과를 피할 능력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부동산 정책 한두 개가 아니었죠. 대출 규제, 세금 강화, 거래 제한. 문제는 이겁니다. 이 정책들이 현실을 충분히 고려했느냐는 겁니다. 집이 필요한 사람은 투기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앞둔 부부, 아이 키우는 집, 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층. 정책이 나올수록 시장은 불안해졌고 불안은 항상 가격으로 먼저 반응합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큰 부담을 진 건 집이 꼭 필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만 해보죠. 이 결과 정말 예측 불가능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경고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다. 수요는 줄지 않는다. 규제만으로는 해결 안 된다. 이 얘기 한 번도 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정책은 계속 반복됐습니다.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요, 모를 수 있는 것과 알아도 밀어붙이는 건 다릅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결과만 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의의 실패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실패입니다. 그게 선이든 아니든요. 더 중요한 건 이거죠. 그 실패의 비용을 누가 냈느냐는 겁니다. 정책을 만든 사람들은 이미 집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결과를 몸으로 맞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세금, 월세, 대출, 이자.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무게 문제입니다. 이 얘기하면 보수 편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국가 운영의 기본 얘기입니다. 국가는 실험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 삶을 놓고 테스트할 수는 없습니다. 의도가 좋았다는 말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이념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정책을 평가할 때 우리는 언제까지 의도부터 봐야 할까요? 결과가 분명한데도 의도를 먼저 따지는 순간 같은 실패는 반복됩니다. 정치는요,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 결과를 직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동산 정책 정말 의도만큼의 결과를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만 시간을 뒤로 돌려서 보죠.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어느 한 정부의 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최근 수년간 정책의 방향은 굉장히 뚜렷했습니다. 규제 중심이었고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규제를 강화하고 대출을 막고 세금을 올리는 방식이 반복됐습니다. 이 흐름에 대해 보수 진영은 오래전부터 같은 말을 해왔습니다. 공급 얘기는 빠져 있다. 시장 기능을 너무 억누르고 있다. 사람들이 움직일 여지를 다 막아놓고 있다. 이 비판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을 떠올려보면 부동산 대책은 정말 자주 나왔습니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번호가 붙었고 날짜로 불렸습니다. 시장은 그걸 보면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아,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다음 규제가 또 나오겠구나. 정책이 반복될수록 불안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사려는 사람은 더 서둘렀고 팔려는 사람은 더 버텼습니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시장은 더 경직됐고 그 경직은 가격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수 쪽에서 말하는 오락가락 정책이라는 표현은 이 지점을 겨냥한 겁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 들어서 발표된 여러 부동산 대책들도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방향은 유지됐고 대출 규제와 각종 제한이 중심이었습니다. 보수 진영은 이 정책들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이 올라갈 사다리를 걷어찼다. 집을 사지 말라는 신호만 반복한다. 시장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 특히 대출 규제는 가장 민감한 지점입니다. 이미 집이 있는 사람보다 집이 없는 사람이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보수 쪽에서는 이걸 투기 억제가 아니라 기회 차단으로 해석합니다. 그럼 보수 진영은 어떤 대안을 얘기해 왔느냐? 핵심은 간단합니다.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리자는 겁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용적률을 높이고 민간이 움직일 수 있게 하자는 주장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됐던 규제 지역 해제, 보유세 부담 완화, 대출 규제 일부 완화 같은 정책들도 이 연장선에 있습니다. 보수 쪽 논리는 이렇습니다. 집값은 규제로 잡히지 않는다. 물량이 늘어나야 안정된다. 시장이 숨을 쉬게 해야 한다. 이 주장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떠나서 중요한 건 이 논리가 상당수 국민에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이 흐름이 분명히 보입니다. 보수층 다수는 최근 부동산 대책을 부적절하다고 평가합니다. 보유세를 더 올리기보다는 낮추거나 최소한 지금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념 문제가 아닙니다.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 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반면 진보 진영은 여전히 규제 강화를 통해 불평등을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보수 쪽에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 규제의 비용은 결국 서민이 낸다. 재산권 침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주거 불안만 더 키웠다. 이 간극이 바로 지금 한국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현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옳으냐를 가르는 게 아닙니다. 정책이 어떤 의도로 시작됐든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쌓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선 진영을 떠나 평가가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은 분명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 계속 긴장 상태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불확실성이 줄어들지 않았고 예측 가능성도 낮았습니다. 이건 어느 정부든 어느 진영이든 자유로울 수 없는 평가입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두고 오래전부터 반복된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처럼 규제 중심으로만 접근해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을 억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작동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건 특정 편의 논리가 아니라 정책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공급입니다. 특히 도심의 낡은 주거지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사람이 살고 있고 기반 시설이 갖춰진 지역에서 주거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재건축과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절차가 지나치게 길어지고 규제가 겹치면서 공급 속도가 시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공공이 모든 걸 책임지겠다는 방식보다 민간의 속도와 자원을 활용하자는 주장도 같은 맥락입니다. 세금 문제도 빠질 수 없습니다. 집을 오래 보유할수록 부담이 커지고 팔려고 해도 세금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구조. 이 상태가 지속되면 거래는 줄고 시장은 굳어집니다. 그래서 세금은 벌을 주는 수단이 아니라 흐름을 조절하는 장치로 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급격한 인상보다는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출 규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여유가 있는 사람보다 이제 막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에게 더 크게 작용합니다.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이 투기인지 생존수단인지 구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일괄적인 차단보다는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길을 열어주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건 특혜를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기회를 완전히 막지 말자는 얘기에 가깝습니다. 여론을 보면 이런 문제의식이 결코 소수의 생각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정책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적지 않고 지금보다 더 강해지는 것에는 우려가 큽니다. 이건 더 가지겠다는 욕심이라기보다는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정책이 사람들의 일상에 직접 닿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느 쪽 말이 맞느냐를 가르는 게 아닙니다. 정책은 주장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결과로 평가합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시장은 안정되지 않았고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방향을 조금 수정해보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조정입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예측 가능성과 지속성. 정책이 자주 바뀌지 않아야 하고 큰 방향이 유지돼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음엔 또 뭐가 나올까? 를 먼저 떠올리지 않게 만드는 것. 그래야 시장도 과잉 반응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건 정책을 바라보는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의도를 믿기보다 구조를 보는 겁니다. 규제가 늘어나는지, 공급이 늘어나는지, 시장이 숨 쉴 공간이 있는지, 이걸 차분히 보는 게 필요합니다. 결국 부동산 정책은 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문제입니다. 잘못 설계되면 그 영향은 수십 년간 이어집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고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의도가 좋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결과를 기준으로 다음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